등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관심주로 SK 하이닉스를 선정해 주시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관심주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니 제가 그런 뜻을 여쭤본 게 아닌데, 예. 하여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주식 분석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리뷰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이 또 반등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하루겠지. 계속 가겠어? 이런 분도 계실 테고, 이제는 바닥을 찍었나 하는 그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일단 1차적으로 일시적으로다가 이제 1900포인트를 이탈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1900포인트가 의미가 좀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본다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는데, 물론 일부 기업들은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선 대형주 쪽의 실적이 개선된다면 한국 증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상향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이런 말씀 드려왔었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같은 종목의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저는 이제 5조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2조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 2조 원은 좀 현재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난 3분기에 1조 6천억 원대 대비해가지고 약 한 1조 9천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현재 뭐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뭐 무난하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이 회사가 비수기권역임을 감안한다면 뭐 한 1조 원 이상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지난 분기에 대규모 적자에서 약간의 적자 정도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약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의 국내 기업의 전체 이익 증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1900포인트가 이제 저평가가 확실해지다 보니까 아직은 이 아래쪽에서 하락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현재 그 FN 가이드 쪽에서 나오는 코스피 200 기업의 분기별 실적 동향 그 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놓고 본다면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추정 부분의 분위기는 지금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전 추정치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질적인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지난 3분기 쪽에 국내 코스피 200 기업의 영업이익의 총합은 약 22조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상치인 25조 5천억에 그 부합이 된다면 이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직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서는 약 3조 원 이상의 영업이 개선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이를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한다면 제일모직하고 삼성 SDS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다소 좀 이제 부담스럽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1940포인트 정도권 내외에서는 최소한 PBR 1배 정도 수준 정도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1900포인트가 굉장히 의미가 높아지게 됩니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잘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증시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 증시가 그래도 모처럼 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쪽은 미국 증시 쪽인 가운데 문제는 미국 증시 말고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과연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아침에 그러니까 남미 증시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HTS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차트는 그 멕시코 페소와 환율 동향이 되겠는데 이게 어제 아침 쪽에서 한 0.7% 정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아침에는 뉴욕 외환시장이 열리는 중에 한 1%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멕시코 페소하고 또 여기다가 이제 브라질 헤와라 같은 경우도 최근 저점을 좀 탈피하면서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가 여전히 약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엔화도 약했죠.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이 약한 가운데 이머징 국가들 통화들이 강해지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도 그저께 한 11원 정도 급락세를 보였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배경은 미국의 최근 조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의 우려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 실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멕시코 증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강세 보면서 한 1.2% 올랐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증시는 오늘 아침에 3%가 올라갔으니까요. 브라질 증시는 이틀 동안에 한 저점 대비해서 약 한 5% 가까이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강했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미국이나 유럽 증시의 움직임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는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환율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민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1900을 회복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브라질 증시와 연동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동안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머징 마켓 증시는 비슷한 추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이머징 마켓은 같이 동행해서 뭐 움직이는 성향을 나타냈다 보니까 이번 남미 국가들 쪽의 움직임이나 한국의 통화 가치 움직임은 이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 쪽에 지금 오늘 보게 되면 급작스럽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도 이런 맥락,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수급이 호전되고 있지는 않죠.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증권사 쪽 통해 가지고 이제 공매도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좀 국한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 수급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참 의미가 있겠고 보통 외국인들은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 이하에서 주식을 잘 안 사는 매매 동향을 보이는데 오늘 좀 특이하게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의사로 뭐 오늘 아침부터 우리 방송에 계속 다루고 했었는데 사실은 금리는 예정대로 인상을 진행한다는 논조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건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악재로서의 그 어떤 위험도는 소멸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1월 중반 이후, 그러니까 1월 후반 쪽 이후에는 증시가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1월에서 3월 달까지 최대 1,800포인트 정도까지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럼 지금 당장 이전에 그러니까 1,900포인트를 이탈했는데 여기서 바로 1,800까지 가냐, 뭐 1,850까지 가냐. 최근에 1,800이 그러니까 1,900이 이탈되니까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1,850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갖다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1,900포인트 회복한 이후에 저는 좀 빠른 반등이 1월 중순 정도까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좀 팔고 그다음에 조정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는 벌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제 관점이었고 일시적으로 뭐 제 예상보다 좀 빠르게 한번 1,900이 이탈됐지만 아직은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을 그동안 이제 말씀드려왔고 실제 또 시장이 현재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업종별 흐름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가장 뭐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역시 뭐 IT 업종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지만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다소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밀리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시간 차이를 두고 다시 좀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서 다른 IT 종목군들 대형주의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의 노이즈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 중에 있고 오늘 LG전자 움직임 좋죠. 모처럼 저점에서 강한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유가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 역시 좀 반등을 주고 있고 기타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은 좋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견조했었던 내수주들은 오늘 다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 최근 반등했었던 대상이 주가가 밀리고 있고 또 아무래지 같은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도 약하고 또 빙그레 같은 대표적인 내수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당분간 만약에 지수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 1940에서 50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어느 쪽이 빨리 올라오고 많이 올라올 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전략상으로 수출 관련주 쪽, 그러니까 수출주 쪽으로 다 좀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어저께 급등했다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죠. 오늘은 좀 헬스케어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거래소 중심 쪽, 거래소의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경제 지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시정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전 29만 8천 건에서 29만 건으로다가 약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11월 소비자 신용이 이전보다는 좀 증가. 아무래도 뭐 쇼핑 시즌이 있다 보니까 카드 소비액 증가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신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내일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이렇게 큰 어떤 이슈는 없는 가운데 유로존 쪽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12월 달 유로존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예상치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수치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현재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영란은행이 금리 결정이 오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최근에 이제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전에는 원래 작년도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좀 후퇴되어 있는 상황이죠.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는 22일 날 열리지만 현재 22 정책회의, 그러니까 위원회 정책회의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쪽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이제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또 관건일 텐데요. 향후 정책 방향, 물론 오늘 뭐 금리를 결정하고 뭐 새로운 뭐 통화 완화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유로존 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나오는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 쪽보다는 좀 유로존 쪽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고, 하지만 오늘 뭐 유로존 쪽이나 미국 증시도 어제 보였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여줬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급 얘기, 앞서 이제 수급에 큰 변화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기존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지금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난 그 1월 6일 날 아주 극도로 수급이 악화된 이후에 오히려 그때가 저점이 됐죠. 지수 자체도 저점이 됐고 실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도 오히려 극하게 악화됐을 때가 바닥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했는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시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어제까지만 해도는 이제 좀 약간의 개선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플러스 6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 그러니까 지난 1월 6일 날 마이너스 15선까지 들어가면서 극도로 악화됐다면 오히려 여기서 시장이 좀 변곡점이 생기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런 추이가 이것도 하나의 그 뭐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복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극도로 수급이 악화될 때 오히려 시장이 저점을 보였던 사례가 높다는 점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눈여겨보시고 잘 주지해 놓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곡점을 좀 알 수 있는 차트라면 만약에 또 갑자기 그 수급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을 될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예. 이제 환율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원래는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좋아지는 것도 좀 경계감이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과도하게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지금의 반등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급 분석을 지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1900포인트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일단 뭐 의미 있는 반등권역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에 앞서가지고 오늘 좀 환율 쪽을 좀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환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까 뭐 제가 그 브라질 헤아라하고 멕시코 페소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고점을 통과해서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원화 가치가 1,120원, 달러당 1,12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최근 좀 약해지는 추이를,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다른 통화 대비해서 좀 선호되는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현재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의 강세 추세에서 이제 약세 추세, 그러니까 즉 원화 가치가 이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환율이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 개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용이다 보니까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비단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동향만 보지 마시고요. 이 남미 국가들 쪽이나 또 같은 이머징 마켓 쪽,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 쪽의 환율도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마 시황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쪽의 동향을 본다면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쨌든 뭐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이전에도 이 변형 볼리저 밴드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장기적인 저점을 갖다 좀 잡는데 유용한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볼까요? 그래서 이 하한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하한선 일시적으로 이탈한 다음에 바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그 이전에 작년 10월 달에도 요 아래까지 올라온 다음에 적어도 중심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게 목요일 날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날 뭐 예정한 대로 뭐 이 1900포인트대로 올라오면서 다시 밴드 안쪽으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확률적으로 바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움직임이겠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굳이 뭐 전문 용어로 쓴다면 이 아래쪽에서 트랩, 그러니까 이제 속이명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전저점 이탈하고 전저점이 회복이 되고 여기서 글쎄 뭐 1920포인트까지 뭐 빠르게 내일 정도까지 반등한다면 더더군다나 반등의 신뢰도는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었던 1950에서 60포인트를 되려 이번 반등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지수를 한 198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 반등의 목표는 다시 1960포인트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오히려 좀 코스닥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지수 상승폭이 좀 적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겠고요. 매물 부담이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닥 쪽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와서
이제 직전 고점 수준이었던 570포인트대권 이상까지도 현재 기대를 해볼 만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권의 지짐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쪽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종목별로다가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정도는 유념하시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스닥 쪽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차익실을 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뭐 업종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지금 오히려 거래소보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허락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앞서 환율에서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좀 타국 통화 대비해서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엔화 대비해서 달러 대비 엔화 하락 속도보다 원화가 더 강할 경우는 또 우리가 작년에 그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엔화 대비해서 또 원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뭐 수출 전선에 문제 생긴다, 채산성에 문제, 이게 또 시장에 굉장히 큰 노이즈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금의 원화 레인지, 원달러 환율의 레인지가 작년도 우리가 그 얘기할 때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예.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약 4분기 쪽에서의 원화 동향은 약 7.5%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 절하가 돼 있다 보니까 예. 위쪽에서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은 작년보다 그 노이즈나 충격은 좀 덜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원엔 환율 동향에 있어서의 노이즈는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에 약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무역에 있어서의 마진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수출 쪽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늘 5조 2천억 영업이익도 환율 쪽에서 많이 도움을 제가 볼 때는 받았다고 볼 수뿐이 없을 것 같고요. 현대차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은 이 환율로 인해 가지고 이 4분기 실적이 이전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종목을 이제 마저 좀 전략으로 본다면 뭐 어제하고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오늘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죠. 1900포인트를 올라서게 되면은 이 거래소 쪽도 저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그다음에 적어도 최소한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까지 올라오니까 야,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 밀리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덜어낼 이유가 없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차 반등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950에서 6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종목을 좀 얘기 드리겠는데요. 외국인하고 또 기관들의 수급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NA라는 종목이 요즘에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요즘 주가 움직임이 좀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고 DRB 동일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좀 관심이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두 쪽, 그러니까 이 양대 주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알티캐스트, 이녹스. 이녹스는 이전에도 좀 자주 등장했었던 종목이죠. 그다음 PSK,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PSK라는 종목이 오늘은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조정권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관심주로다가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을 다시 가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두어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대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구간을 좀 동일파를 하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44,000원대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놓고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올 4분기 쪽 실적 사상 최대가 현재 예상치가 형성돼 있고 올해 그러니까 이 2015년도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 확대와 또 미국 진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짧게 보기보다 길게 보시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